번째로 이제 나눌 동화는 뭐냐면, 동화라기보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기도 해요. 베어울프라고 있어요. 이 베어울프는요 14세기에 채록이 됐어요. 즉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 14세기에 기록한 것이 남아있는 건데, 기록은 14세기에 했으나 구전 이제 옛날에는 기록을 잘 못했으니까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구전이 된 거는 그 전부터예요. 심지어는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유럽 대륙에 있을 때부터 구전된 이야기예요. 그게 영국으로 넘어와서 글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는 베어울프라고 하는 젊은 영웅이 이제 뭐예요? 다른 나라, 바다를 건너와요. 다른 나라를 와서 이 괴물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공동체를 구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괴물이 3가지 종류의 괴물이 등장을 해요. 이게 차례 등장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소년이, 어린 남자가 이제 괴물들과 싸워서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라고 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석을 보통 해요. 3 괴물이 뭐냐면요, 그렌델이라고 하는 괴물, 그리고 그렌델의 어미가 있고요, 그리고 용이에요. 용이 마지막 이제 생애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렌델은 첫 번째 시험이 그렌델이라고 하는 괴물인데 똑같아요. 첫 번째 시험은 다 똑같죠. 동물적인 본성을 제어하는 시험이라고 나오죠. 그쵸? 이 그렌델이 반만 되면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장소에 와서 사람들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울프가 그렌델과 싸워서 그렌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요. 팔을 뽑아 죽여요. 근데 팔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주체성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동물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제거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렌델이 보면은 동물적인 본성을 제어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맞는 인생에서 제일 처음에 드는 시험은 반드시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적인 본성을 제어하는 시험을 어느 동화를 봐도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와요. 남자들이 어른이 되는 이야기에서는 이게 꼭 나와요. 그쵸? 2번째 시험은 오히려 현대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번째가 그렌델의 어미를 사실은 이제 죽이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렌델의 어미는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오래된 문헌에서 보신 거 기억나세요? 성경이라든가 보면요, 성경도 되게 오래된 문헌이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름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름을 알면 귀신을 쫓거든요. 귀신이 이름을 불러서 쫓는 거라서 보면요. 근데 이 그렌델의 어미는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어떤 괴물이나 이름이 없는 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나게 오래된 고대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건요. 근데 엄청나게 오래된 신, 고대의 신일수록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뭐냐면요, 우리의 무의식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요. 정말로 커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요, 겁박을 해서 내몰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이 생겨요. 상징계에서는요.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렌델의 어미는 사실은 뭐냐면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원시 모성이에요. 근데 이 모성과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심리적인 탯줄을 끊고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이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와의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야 돼요. 여자들하고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어머니의 의미라고 하는 거를 잘 드러내주는 영문학의 작품이 있어요. 그게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예요. 보면 제가 영어 시는 안 갖고 왔고요. 이제 영어 제목만 갖고 왔어요. 내용은 이제 번역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이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 내용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곳이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듯도 하다.
이거 보세요. 이름을 또 몰라요. 누구 숲인지. 그쵸? 그쵸?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마을에 있어. 마을은요, 문명의 세계예요. 숲은요, 어둡잖아요. 여기는 원시 세계,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쵸? 그래서 이 성은 지금 저쪽 그러니까 마을에 있어요. 내가 여기와 멈추어 서서 눈 덮여가는 숲을 보는 것을 그 숲에 있는 이 숲의 주인은 몰라요. 그쵸? 이 성은 저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의식에 끌려서 숲가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조랑말은 뭔가 이상해하네. 가까운 곳에 눈가도 없고 얼어붙은 호수뿐인 숲에서 멈추어 선 것을 조랑말을 이상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랑말은 내가 일상에서 부리는 사실은 동물이잖아요. 일상의 힘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내 일상, 내가 일상에서 거듭거듭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멈추었으면 안 돼 라고 지금 조랑말이 방울을 울려주는 거예요. 1년 중 가장 극히 어두운 날 저녁에 이것도 보세요.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저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랑말은 이제 방울을 한번 짤랑거려 본대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듯이. 그 외에 다른 소리라고는 숲을 불어가는 부드러운 바람과 하늘거리는 눈송이뿐. 숲은 아름답고 저물고 깊은데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연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는 건 지금 시적 자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여기 이 눈이 한밤중에 눈이 소복히 쌓여보세요. 얼마나 평안해요. 나 저 눈밭에 가서 누워서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감정이 우리 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자기 무의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자연에서 도시 말고요. 마을 말고요. 자연에서 눈이 펑펑 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상과 하늘이 자연 속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어디부터가 하늘이고 어디부터가 땅인지조차가 다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도시에선 구별돼요. 그래서 제가 도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부터가 하늘이고 땅인지 땅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쌓이고 하늘도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럼 어떤 그 기분이 드냐면 온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웅덩이가 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든대요. 즉 온 세계가 어머니의 자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U자로 움푹해. 저기 내가 가서 누워서 자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성 회귀 본능을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성 회귀 본능.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death wish예요. 죽고 싶다는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눈밭에 누워서 자면 죽어요. 인간이요.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태어난 다음에 돌아갈 수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가장 가까운 곳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운과 퉁은 영어로는 운조차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머니에게서 독립하지 않는 삶은요.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삶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왜냐하면 절대로 어머니에게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대한 숲속은 무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거대한 무의식 앞에서 나 그냥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양수 속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웅크리고 그냥 자는 이런 평안함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힘들 때면은. 그렇죠? 그러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나 죽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깨워져요? 그 당나귀의 방울. 내가 해야 되는 일상의 업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울리니까 근데 난 할 일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돌이켜서 문명으로 돌아가요. 이성의 세계로 돌아가요. 이 시는 굉장히 그래서 건강한 시예요. 굉장히 건전한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모성 회귀 본능을 강하게 느껴도 거기서 자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시라서 굉장히 좋은 시예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미국에서 거의 국민 시인의 취급을 받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쉬운 말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시험이 왜
엄마와의 심리적인 탯줄을 끊는 시험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쵸? 이제 세 번째 시험은요, 용이에요. 기존에 소년들이 남자 어른이 되는 동화에서는 용과의 싸움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애 마지막에 받는 시험이에요, 남자가. 이거는 어른이 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요. 남자가 기득권 세력이 된 다음에 받는 시험이거든요. 이 용은 사실 보면요, 그쵸. 이제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가요, 맨 마지막까지 나이가 들어서 시험을 받는 욕망이 뭐냐면 권력욕이에요. 인간이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권력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마지막까지 사람을, 특히 남자를 이제 이렇게 부여잡는 욕망은 권력욕이더라고요. 파워욕은 끝까지 놓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용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울프는 용과 싸우고 죽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드디어 용을 무찌르거든요. 자기 힘으로 이 용을 무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용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 용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을 다 쌓아다가 자기 우지에 우리가 이 동굴이죠. 영어로는 레이어라고 하는데 오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죠? 그 용을 죽이고 베어울프도 이제 싸움 과정에 다쳐서 죽어요.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이 모아놨던 모든 재산이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고 재분배가 돼요. 이게 근데 결국은 마지막 싸움의 권력욕이라고 한 이유가 이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년이 어떻게 남자 어른이 되는가가 이제 포인트니까 이제 권력욕을 어떻게 바토야 하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조금 논외라서 깊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양에서는 욕망에 대해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원래 선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오유지족이에요. 나는 단지 만족할 뿐이다예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욕망을 줄이면 돼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유한해요. 인간이 가진 생명조차도 유한하잖아요. 사실은요. 인간이 가진 능력도 유한해요. 자원, 생명, 모든 것이 에너지 이런 것이 유한한데 이런 유한한 인간이요 사실은요 욕망을 무한하게 계속 쫓다가는 계속 채우려고 쫓다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선 처음부터 욕망을 줄이자 이런 쪽으로 갔어요. 서구는 욕망을 채우자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양쪽이 이제 융합을 해서 무언가가 새로운 담론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더 헤매야 되나 봐요. 보면요.